여보세요? 네, 이정순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민수가 왜 시신으로? 아니야! 이 전화 한 통으로 한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오후 3시 24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시간이죠. 3개월 전만 해도 민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월 1,000만 원이야. 1년만 일하면 엄마 집도 사주고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돼. 엄마, 이제 편하게 살게 해줄게. 어떻게 그런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시신을 확인하러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깨어나면 민수가 웃으면서 엄마 왜 그런 꿈 꿨어? 하고 물어볼 거야. 하지만 영안실에서 본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제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온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손톱은 뽑혀 있었고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외 취업을 꿈꿨던 28살 청년의 최후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꾼 것이 죄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 것이 죄입니까?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한 것이 죄입니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3년 겨울부터 2024년 봄까지 우리 아들 민수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천 명의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인구 80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민수 단둘이 살았죠.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어요. 엄마,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서울 좋은 대학은 못 가. 대신 지방대 컴퓨터공학과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 IT 쪽이 전망이 좋대. 2018년 민수는 경남 진주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죠. 대학 시절 민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점 관리, 토익 공부, 자격증 준비. 방학 때는 편의점, 식당, 공사장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땄어. 이제 취업 준비 제대로 해볼게. 2022년 졸업 후 민수의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대기업들은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였죠. 지방대생이라는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작은 회사라도 경력 쌓으면 이직할 수 있어. 2023년 봄 드디어 부산의 작은 IT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사대보험도 없는 곳이었지만 민수는 기뻐했죠. 엄마, 드디어 직장인이야. 이제 월급 받으면 엄마 용돈도 드릴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3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월급 2개월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백수가 되었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2번째 회사는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았고 3번째 회사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수당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2023년 겨울 민수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갔고 저축은 바닥났죠. 그러던 12월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좋은 기회를 찾았어. 이번엔 진짜야. 그게 바로 캄보디아 IT 기업 취업 광고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해외 IT 개발자 대량 모집, 경력 무관, 월 1,0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엄마, 한국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월 200만 원이 한계야. 근데 여기는 1,000만 원이래. 1년만 일하면 대출도 다 갚고 엄마 병원비도 걱정 없어.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기 아니야? 캄보디아가 어떤 나란데?
엄마, 내가 다 알아봤어.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 화상 면접도 봤는데 다 한국 사람이야. 걱정 마. 민수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 깔끔한 사무실 사진, 한국인 직원들의 후기까지. 게다가 면접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하시는데 와보면 알아요. 캄보디아가 지금 IT 산업이 급성장 중이라 한국 개발자들을 높은 연봉으로 모시는 거예요. 숙소도 수영장 있는 고급 아파트고요.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저는 민수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민수는 캄보디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겠죠. 제가 그때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돈을 더 벌어서 민수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아픈 것도 참고 살았고, 민수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런 민수가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민수는 똑똑하니까. 2024년 1월 10일 출국 전날 밤. 민수는 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까지 못난 아들이어서. 이제 정말 효도할게. 캄보디아 가서 6개월만 열심히 일하면 5,000만 원은 모을 수 있어. 그럼 먼저 엄마 병원 검사 제대로 받고 집도 수리하고 1년 일하면 1억이야. 그럼 대출 다 갚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어. 엄마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민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놨더군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정말 힘들면 바로 돌아올게. 약속해요. 그게 민수와 나눈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민수는 캐리어 하나와 백팩 하나를 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서기 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엄마, 금방 올게. 기다려. 비행기는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저녁 6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민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공항에 회사 직원들 마중 나와 있어. 지금 숙소로 가는 중이야. 사진도 한 장 보냈습니다. 공항 앞에서 찍은 셀카.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죠. 9시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숙소 도착했어. 생각보다 괜찮네. 방도 깨끗하고. 내일 회사 가서 오리엔테이션 받는데. 걱정 마.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왔어. 건물은 좀 낡았는데 시설은 괜찮아. 한국 사람들도 많고. 오늘은 계약서 쓰고 업무 교육받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휴대폰을 업무 시간에는 제출하래. 퇴근하면 돌려준다니까 걱정 마. 1월 17일 민수와 마지막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해서 영상통화를 했죠.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적응이 좀 힘들어서.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덥고. 금방 익숙해질 거야. 뒤에 뭐가 보이는데? 창문에 왜 철창이? 아, 여기 치안이 안 좋아서 다 이렇게 해놨대. 안전하라고. 걱정 마, 엄마.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민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나 가봐야 해. 다음에 또 연락할게. 사랑해. 그 후로 영상통화는 없었습니다. 1월 18일부터는 문자만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일이 많아서 정신없어. 걱정 마. 1월 20일. 엄마, 나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1월 22일. 바빠서 연락 자주 못해. 이해해줘. 문자가 점점 짧아지고 간격도 길어졌습니다. 1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은 상태. 2월 5일 참다 못해 민수가 갔다는 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있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였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 가서 연락이 안 돼요. 실종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는 실종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대사관에도 전화했습니다. 아드님 여권 번호와 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는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니요? 그럼 누가 우리 아들을 찾아주나요? 어머니,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연락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기다리라. 모두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2월 10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20대 남성 감금 노동 끝에 극단적 선택. 시아누쿠빌 일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강제 노동 실태. 가짜 취업 광고로 유인, 인신매매 당해.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우리 민수가. 더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월 1,000만 원 IT 취업? 알고 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 여권 압수, 감금, 폭행. 한국 청년들의 지옥. 탈출 시도하다 사망한 20대 청년. 그제야 민수가 보냈던 회사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는 템플릿을 사용한 가짜였고 사업자 등록증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후기를 쓴 사람들도 실존하지 않는 인물들이었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민수를 보냈을까요? 2월 15일 저는 민수가 다녔던 회사, 아르바이트했던 곳, 친구들,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민수 친구 한 명이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출국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연락 안 되면 이 주소를 경찰에 알려달라고. 친구가 보여준 메모에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도 불안했던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갔을까요?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그랬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엄마한테 집만 되는 것 같아 죽고 싶다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2월 20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민수를 찾기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거기 마피아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차라리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세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찾지 않으면 누가 우리 민수를 찾겠습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 비행기표, 현지 체류비, 그리고 혹시 모를 몸값. 2월 25일 인천공항. 생전 처음 해외에 나가는 길. 여권을 만드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민수 사진을 봤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려올게.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컸습니다. 먼저 한국교민회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시아누쿠빌 쪽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교민회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아누쿠빌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거대한 감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카지노로 위장한 건물들이 사실은 온라인 도박,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을 하는 곳들이죠. 한국 청년들이 많이 갇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럼 경찰은 왜 안 잡아요? 경찰도 매수된 경우가 많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너무 강해서 손을 못 대요. 작년에도 탈출하려던 베트남 청년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우리 민수가 거기 있어요. 교민회에서 현지 가이드 한 명을 소개해줬습니다. 왕쉿 40대 캄보디아인.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2월 27일 왕식과 함께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아누쿠빌까지는 차로 4시간. 처음엔 포장도로였지만 점점 길이 나빠졌습니다. 마지막 1시간은 비포장도로였죠. 왕시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험해요. 외국인 혼자 다니면 납치당해요. 조심해야 해요. 드디어 도착한 곳. 높은 담장, 철조망, CCTV, 무장한 경비원들. 감옥 같은 건물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기예요. 민수 친구가 알려준 주소가 저기예요. 하지만 왕시시 저를 막았습니다. 안 돼요. 저기 들어가면 아줌마도 못 나와요. 저는 담장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김민수. 엄마야. 대답해봐. 살아있으면 대답해. 30분을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경비원들이 나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죠. 왕시시 급하게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위험해요. 차를 타고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민수가 나올까봐. 그날 밤 시아누쿠빌의 작은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저 안에 있는데, 엄마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왜 만날 수 없을까? 다음 날 현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저기 갇혀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없으면 우리도 못 들어가요. 돈을 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경찰관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만 달러 가져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3월 1일 다시 그 건물 앞에 갔습니다. 이번엔 한국 교민 몇 분이 함께 가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항의하면 뭔가 달라질까 싶었죠. 하지만 경비원들은 더 많이 나왔고 총을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고어이, 나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제 아들만 돌려주세요. 아무것도 안 물을게요. 제발. 하지만 그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건물 3층 창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을 봤습니다. 창문에 철창이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민수야. 민수 맞지? 엄마야. 하지만 경비원들이 저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3월 5일 한국 대사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감금되어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대사관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없이는.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이 위험한데 왜 구하지 않아요? 외교 문제가 복잡합니다. 섣불리 개입했다가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요? 제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민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3월 10일 왕시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 건물에서 한국 사람 한 명이 탈출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구석 침대에 누워있는 청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 혹시 김민수라는 애 알아요? 제 아들이에요. 청년이 눈을 크게 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형. 민수 형이 저를 살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수가 어떻게? 민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형이 저 대신. 청년의 이름은 박진호, 25살. 민수보다 2주 먼저 그곳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박진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민수 형처럼 IT 취업 광고를 보고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휴대폰도 압수당했죠. 그곳은 IT 회사가 아니라 온라인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을 속여야 했어요.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주식 투자 전문가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했죠. 로맨스 스캠도 했어요. 여자인 척하면서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때려요.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고 물고문도 하고 밥도 안 주고. 한 명은 너무 반항하다가 앞에서 맞아 죽었어요. 본보기로. 민수는 어땠어요? 민수 형은 2월 초에 왔어요.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했죠. 이건 범죄다. 난 못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심하게 맞았어요. 형 얼굴이 완전히 부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탈출 방법을 찾았죠. 어떻게 탈출했어요? 3월 8일 새벽. 경비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진호야, 너라도 나가야 해. 내가 나가서 우리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그리고 형이 일부러 소란을 피웠어요. 경비원들의 시선을 끌려고. 내가 더는 못 참겠어. 나 나갈 거야. 하면서 문을 두드렸죠. 경비원들이 다 민수 형한테 몰려갔고 그 사이에 제가 창문으로 3층이었는데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그럼 민수는요? 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망친 걸 안 경비원들이 형을 끌고 갔어요. 그 다음날 형을 봤는데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제발 끝까지 말해줘요. 3월 10일 아침에 형이 없어졌어요. 다른 애들이 그러는데 밤에 검은 봉고차가 와서 시체 같은 걸 실어 갔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수는 살아있어. 저는 진호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다음 생에는 좋은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밥도 저한테 나눠주고 다른 피해자들 명단도 몰래 적어놨어요. 언젠가 다 구해야 한다고. 진호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죠. 감금된 한국인 명단. 이준호 26세, 부산. 최성민 24세, 대구. 김태양 29세, 서울. 5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꼭 구해주세요. 제발 이 일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우리 민수, 끝까지 남을 생각했구나. 3월 12일 진호와 함께 대사관에 갔습니다. 이제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 뭔가 해주겠죠? 하지만 대사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일단 본국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지금도 1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갇혀 있어요. 어머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절차가 있어서. 절차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절차요? 그날 저는 한국 언론사들에 연락했습니다. 제발 이 사실을 보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갇혀 있어요. 몇몇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시큰둥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미 비슷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3월 15일 절망적인 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었죠. 시아누쿠빌 근처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됩니다. 3월 16일 시아누쿠빌 경찰서 영안실. 차가운 철문이 열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들것이 나왔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민수가 아닐 거야. 제발. 천이 거쳤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손목에 수술 자국, 고등학교 때 자전거 사고로 수술했던 그 자국, 그리고 목에 걸린 목걸이, 제가 민수 20살 생일에 사준 십자가 목걸이. 민수야, 민수야, 일어나봐. 엄마야. 저는 차가운 민수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더 빨리 와서 구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경찰이 부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온몸에 고문의 흔적, 갈비뼈 세개골절, 내장 파열, 죽기 전 최소 일주일은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죽은 거예요? 추정 시각은 3월 10일에서 11일 사이입니다. 제가 민수를 찾아다니던 바로 그때 민수는 이미
시신을 발견한 장소는 보코르산 중턱. 누군가 급하게 묻었다가 비가 와서 흙이 쓸려가 발견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피로 쓴 글씨였죠. 엄마 사랑해. 단 3글자. 민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글자.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월 20일 민수의 시신을 한국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인천공항. 2달 전 민수가 희망을 안고 떠났던 그곳. 화물칸에서 관이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돌아오면 어떡해? 살아서 돌아온다고 했잖아. 엄마 집 사준다고 했잖아. 3월 25일 장례식.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 친구들, 동네 어른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 엄마, 내년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날. 친구들이 민수를 추억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항상 남을 도와주고. 민수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님? 왜 정부 탓을 하지? 요즘 애들은 쉽게 돈 벌려다가 당하는 거지. 부모가 제대로 교육 못 시킨 탓.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민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4월 1일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같은 광고에 소가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세요. 해외 취업을 빙자한 인신매매를 막아주세요.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하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다른 뉴스에 묻혔죠. 4월 10일 청와대 앞. 저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처벌하라. 해외 취업 사기 정부가 막아라.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 비가 와도 해가 쨍쨍해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다가와 위로해주기도 했지만 어머니 힘내세요. 민수 씨 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민수가 죽은 지 한 달. 진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더 많은 생존자들을 찾았어요. 그들이 증언하고 싶대요. 서울의 한 카페.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20대 청년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어두웠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 이준호 26세. 저는 6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사기치는 일을 했죠. 거부하면 맞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굶겼어요. 제일 힘든 건 내가 다른 한국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전 재산을 다 보냈어요. 그 돈으로 수술 받으려고 모은 돈이래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두 번째 증언자 최성민 24세. 탈출하려다 잡힌 사람은 빨간 방에 갇혀요. 가로세로 1m. 서 있을 수도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공간. 거기서 일주일을 갇혀 있었어요. 화장실도 그 안에서. 나올 때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민수 형도 빨간 방에 갇혔었어요. 세 번째 증언자 김태양 29세. 가장 잔인한 건 희망 고문이었어요. 3개월만 일하면 보내준다고 했다가 막상 3개월 되면 6개월로 늘려요. 어떤 애는 1년을 버텼는데도 못 나왔어요. 결국 자살했죠.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네 번째 증언자 박지훈 23세. 민수 형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다들 포기했을 때도 형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약한 애들 도와주고. 형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저 말고도 3명 더 있어요. 5번째 증언자 정현우 27세. 그곳엔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수백 명이 갇혀 있어요. 다들 IT 회사, 카지노 딜러, 호텔 직원 이런 광고에 속아온 거죠.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이에요. 이걸 막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그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민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민수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래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니.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4월 20일 생존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해외 취업 사기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몇몇 의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위로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4월 25일 민수의 49제. 절에서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군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죽음으로 많은 이들을 구했습니다. 부처님도 그의 희생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 민수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했는지. 5월 1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시아누쿠빌의 범죄 조직 건물을 급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조직의 배후에 한국인 브로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캄보디아로 보냈던 거죠. 한 명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수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500만 원짜리 상품이었던 겁니다. 5월 10일 한국 경찰이 브로커 일부를 검거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를 캄보디아로 보낸 직접적인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김모 씨 42세. IT 회사 대표로 위장한 브로커였죠. 경찰서에서 그를 대면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취업을 알선했을 뿐입니다. 그 뒤의 일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지옥으로 보냈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취업 알선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서, 그 가짜 계약서.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5월 20일 민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옷가지, 책들,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다. 면접관이 말했다. 경험이 부족하네요. 경험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한다니. 이 모순적인 세상이 싫다. 2023년 12월 31일. 새해 목표? 꼭 취업하기. 엄마 병원비 대드리기.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독립하기. 그리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다. 하지만 돈 없는 나를 누가 좋아하겠나. 2024년 1월 5일. 캄보디아 회사 면접 봤다. 붙었다. 정말 꿈만 같다. 월 1,000만 원이라니. 1년이면 1억 2천이다. 엄마한테 말했더니 걱정하신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진짜다. 2024년 1월 14일. 출국 전날. 무섭다. 솔직히 무섭다. 하지만 이대로 한국에 있으면 평생 루저로 살 것 같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민수도 무서웠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희망 없는 한국의 현실이었던 거죠. 6월 1일 뜻밖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것이었죠. 보낸 사람은 왕식, 제게 가이드를 해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께. 경찰서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민수의 것 같아서 보냅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동영상 파일 하나와 음성 파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몰래 촬영한 것 같았죠. 철창이 있는 창문, 2층 침대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여기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루 18시간씩 사기를 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맞고 도망치면 죽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카메라가 돌아가며 다른 피해자들을 비췄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음성 파일들. 첫 번째 파일. 2024년 2월 20일. 엄마, 나 민수야. 이 녹음이 엄마한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말 끔찍한 곳이야. 매일 사람들을 속여야 해. 어제는 한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보냈어. 손자 수술비로 쓰려고 모은 돈이래. 내가 그 돈을 받았어. 내 손으로. 엄마, 나 이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파일. 2024년 2월 25일. 오늘 한 명이 자살했어. 더는 못 견디겠다고 4층에서 뛰어내렸어. 그 사람 시체를 우리가 치웠어. 경찰에 신고도 안 해. 그냥 어디론가 가져갔어. 엄마,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엄마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세 번째 파일. 2024년 3월 1일.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간신히 살아있어. 어제 탈출하려다 걸렸어. 엄청 맞았어.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숨쉬기가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꼭 살아서 나갈게. 엄마가 기다리고 있잖아. 네 번째 파일. 2024년 3월 5일.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 근데 엄마,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작은 집에서 엄마랑 밥 먹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가끔 여행도 가고.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평범한 삶도 못 사는 걸까? 마지막 파일. 2024년 3월 8일. 엄마, 이게 마지막 일 것 같아. 오늘 밤 진우를 탈출시킬 거야. 나는 아마 못 나갈 것 같아. 하지만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해. 진우는 아직 어려. 살 날이 많아. 엄마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했어.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엄마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다음 생에는 꼭 좋은 아들로 태어날게.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는 아들로.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 내가 못난 아들이었을 뿐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너는 못난 아들이 아니야. 세상이 너무 잔인했을 뿐이야. 6월 10일 민수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반응이 있을 거라 기대했죠. 실제로 처음 며칠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피해자 생전 육성 공개. 엄마 사랑의 마지막 녹음 파일. 한국 청년의 비극적 죽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또다시 잊혀졌습니다. 새로운 연예인 스캔들, 정치인들의 말싸움이 더 중요한 뉴스가 되었죠. 온라인 댓글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에휴, 답답하네. 왜 거기를 갔대? 부모 교육이 문제. 돈만 밝히게 키웠나 보지. 정부가 뭘 어떻게 해? 개인 책임이지.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당신의 형제였어도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6월 20일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어머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뭔가요? 우리 민수가 죽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복잡하면 풀어야죠.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예산 문제도 있고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그들의 변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의 아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6월 30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캄보디아에 아들이 갇혀 있다는 어머니. 3개월째 연락이 끊긴 딸을 찾는 아버지. 동생을 잃은 누나. 우리는 해외 취업 사기 피해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했죠.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월 10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해외 취업 사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그 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법안들에 밀려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죠. 7월 20일 민수의 생일.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29살이 되었을 날. 묘지에 가서 민수가 좋아하던 치킨과 콜라를 놓았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니? 거기선 아무도 너를 속이지 않겠지? 거기선 너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 그날 밤 민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직도 민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베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8월 1일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어머니 맞으시죠? 저는 필리핀에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이요? 네, 저도 민수 씨처럼 취업 사기를 당해서 여기 갇혀 있어요. 겨우 몰래 전화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30명 정도가 갇혀 있어요. 상황은 캄보디아랑 비슷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민수 씨처럼 되기 전에.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8월 5일 또 다른 연락. 이번엔 미얀마에서였습니다. 저는 미얀마 양곤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는 더 심각해요. 군부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라. 제발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라오스, 태국, 베트남. 각국에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 퍼진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죠. 8월 10일 제보자들의 증언을 정리해서 언론에 보냈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퍼진 한국 청년들의 비극. 캄보디아만이 아니다. 필리핀 마이너스 미얀마 마이너스 라오스까지 최소 500명 이상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 이번엔 정말 큰 이슈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형 연예인 커플의 결혼 소식이 터지면서 우리 기사는 또 묻혔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것. 더 이상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생존자들, 그리고 마음 아픈 시민들. 한 생존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지옥에 있었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서 민수 형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됩니다. 제발, 제발 관심 가져주세요. 하지만 언론은 광복절 행사와 정치인들의 연설만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또 외면받았죠. 9월 1일 민수가 떠난 지 6개월. 저는 민수가 남긴 명단을 들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적어놓은 50명의 이름.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습니다. 그중 10명은 이미 탈출했고 5명은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35명은 아직도 행방불명. 각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한 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여기 있네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알려야 했습니다. 9월 10일 국제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또 증거, 또 협조. 그럼 사람이 더 죽어야 움직인다는 건가요? 9월 20일 뜻밖의 전화. 민수가 구해준 생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민수 형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형이 저 대신 죽은 것 같아서. 아니야. 민수는 내가 살기를 바랐을 거야. 너라도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제가 형의 뜻을 이어받을게요.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청년은 지금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살려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죠. 10월 1일 민수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조용히 가족끼리만 보낼까? 아니면 세상에 다시 한번 알릴까? 결국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25년 3월 10일 민수 일주기. 기자회견장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피해자 가족 200명, 기자 50명, 그리고 시민단체들. 1년 동안 피해자가 계속 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오늘 제 아들 민수가 캄보디아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1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청년들은 속고 있고, 여전히 부모들은 울고 있고,
여전히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회견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제 아들도 3개월째 연락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또 다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게 죄입니까? 자식을 좋은 대학 못 보낸 게 죄입니까? 그때 국회의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법을 만들겠습니다. 피해자 구출을 위한 특별팀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약속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0월 10일 드디어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외교부에서 해외 취업 사기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그래도 한 걸음이었죠. 10월 20일 오늘 저는 여전히 광화문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자리, 같은 피켓. 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익숙한 듯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누군가 다가와 말합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작은 위로가 저를 버티게 합니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내 방 문을 열어. 혹시나 내가 돌아올까봐. 엄마 나왔어. 하면서 웃으며 들어올까봐. 내 책상은 그대로야.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대로. 컴퓨터도 켜놨어. 내가 좋아하던 게임 화면이 그대로 떠 있어. 가끔 내 친구들이 찾아와. 어머니, 민수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라고 해. 그럴 때면 울면서도 고마워.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내 마음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말 대신 힘들면 그만둬도 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성공해야 해가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했어야 했는데 민수야, 그런데 알아? 내 덕분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어. 내가 남긴 명단으로 20명이 구출됐어. 내가 살린 진호는 이제 다른 피해자를 돕고 있어. 내 이야기를 듣고 취업 사기를 피한 청년들도 많아. 비록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너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어. 영웅이야, 우리 아들. 민수야, 하늘나라는 어때? 거기는 학벌도 없고 스펙도 필요 없겠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하겠지? 엄마도 언젠가 갈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그때 가서 못다한 이야기 실컷 하자.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끓여줄게. 그리고 꼭 안아줄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사랑해, 민수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동남아시아 취업 사기 피해 신고 3,127건, 확인된 사망자 23명, 실종 상태 약 300명 추정.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꿨을 뿐인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있는 당신,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돈은 없다는 것을,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민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가 그저 더 나은 삶을 꿈꾼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런 꿈을 이용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한 사회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민수가 나오지 않기를. 더 이상 부모들이 빈관을 붙들고 울지 않기를. 그것이 민수가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남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행동해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